사람의 마음은 따뜻한 한마디, 작은 격려로도 살아납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께 힘이 되고 또 여러분의 삶에도 웃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그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김수지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다. 시댁 부엌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이불을 조심스레 걷고 일어났다. 남편 정민호는 여전히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다. 수지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38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눈가에 주름이 깊었다. 그녀는 한숨을 삼키고 부엌으로 향했다. 시어머니 박정수는 72의 나이에도 꼿꼿했다. 아침마다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돌보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다. 수지는 시어머니가 깨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다. 그것이 이 집의 불문율이었다. 쌀을 씻는 수진의 손끝이 차가웠다. 찬물에 불린 쌀알이 뽀얗게 일어났다. 그녀는 된장찌개 재료를 꺼내며 시계를 흘끔 봤다. 아직 5시 40분이었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시댁에서는 벌써부터 분주한 기운이 감돌았다. 수지는 명절 음식 목록을 머릿속으로 되짚었다. 송편, 나물, 전, 갈비찜, 잡채까지. 그녀의 손은 쉴 틈이 없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청소를 했다. 시어머니는 아침 7시에 거실로 나왔다. 수지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시어머니는 대답 없이 식탁에 앉았다. 수지는 밥상을 들고 조심스레 다가갔다. 된장찌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밥이 질다. 시어머니의 첫마디였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조심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들었다. 찌개를 한술 뜨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간이 싱겁구나.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제가 다시 끓여 올릴게요. 그녀는 냄비를 들고 부엌으로 향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똑똑똑. 하이힐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둘째 며느리 최은혜였다. 은혜는 명품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들어섰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밝고 당당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풀렸다. 왔니, 은혜야. 어머님, 이거 드시라고 샀어요. 은혜는 백화점 쇼핑백을 내밀었다. 고급함과 세트였다. 시어머니는 포장을 뜯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수고했구나. 은혜는 수진을 힐끔 쳐다봤다. 언니, 아직도 아침 준비 중이에요. 수진은 대답 없이 냄비를 저었다. 은혜는 식탁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다. 저는 아침 안 먹어요.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몸이 약해지겠다. 은혜는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괜찮아요. 요즘 여자들은 다 이래요. 수지는 다시 끓인 찌개를 상에 올렸다. 시어머니는 한 숟가락 떠먹었다. 이번엔 괜찮네.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은혜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언니, 추석 준비 많이 해야 되죠. 은혜의 말투는 가볍고 무심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준비할 게 많아. 은혜는 손톱을 보며 말했다. 저는 요리 잘 못하니까 언니가 다 해주세요. 수진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은혜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은혜는 손재주가 없으니 수진이가 해야지.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 같았다. 은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저는 미용실 가야 해서 먼저 갈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은혜가 나간 후 집안이 조용해졌다. 수지는 설거지를 시작했다. 그릇을 닦는 손놀림이 기계적이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수진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나갔다. 네, 어머님. 명절 음식 목록 적어뒀니? 네, 적어뒀어요. 시어머니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송편은 작년처럼 하지 마라. 수진의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떴다. 너무 컸어. 먹기 불편했단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작게 빚을게요. 시어머니는 다시 TV를 봤다. 수지는 부엌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싱크대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참아야 한다. 참아야 한다. 점심때가 되자 시아버지 정기철이 들어왔다. 그는 75의 노인이었다. 허리가 굽고 걸음이 느렸다. 수지는 점심상을 차렸다. 시아버지는 식탁에 앉으며 기침을 했다. 콜록, 콜록. 수지는 물을 따라드렸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괜찮아. 시어머니가 옆에서 말했다. 병원 가봐야 한다니까. 시아버지는 손을 내저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수지는 반찬을 더 올렸다. 김치, 나물, 생선구이. 시아버지는 밥을 한 숟가락 떴다. 수진이가 해준 밥은 맛있어. 수지는 작게 웃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맛이야 그저 그렇지. 수진의 미소가 굳었다.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다. 오후가 되자 큰아들 정민호가 퇴근했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현관문을 열었다. 수지는 반갑게 맞이했다. 왔어, 힘들었지. 민호는 대답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소파에 털썩 앉았다. 수지는 물을 따라 주었다. 민호는 물을 단숨에 마셨다. 밥은 먹었어.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배고파? 수지는 부엌으로 향했다. 저녁을 준비하며 수지는 생각에 잠겼다. 결혼한 지 10년이 흘렀다. 그 세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다. 시어머니의 꾸중, 둘째 며느리의 무시, 남편의 무관심.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견뎌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 응어리가 자라고 있었다. 그것은 서서히, 조용히 커져만 갔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참아야 한다. 또 참아야 한다. 저녁 식탁은 조용했다. 시부모와 민호가 밥을 먹었다. 수지는 그들의 빈 그릇을 채웠다. 아무도 수진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식사 후 시어머니가 말했다. 수진아,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명절 준비 시작해라. 네, 어머님. 시어머니는 거실로 갔다. 수지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봤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참아야 한다. 참아야만 한다. 이것이 며느리의 도리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가슴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다음 날 아침도 똑같이 시작됐다. 수지는 새벽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오늘은 추석 음식 재료를 정리해야 했다. 그녀는 냉장고를 열고 하나하나 점검했다. 시어머니가 일찍 일어났다. 수진아, 시장 가야지. 네, 준비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장바구니를 꺼냈다. 둘은 함께 전통시장으로 갔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시장은 벌써 사람들로 붐볐다. 수지는 시어머니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고기부터 사자. 시어머니는 정육점으로 향했다. 갈비 3kg, 좋은 걸로 주세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수지는 옆에서 장바구니를 들었다. 시어머니는 고기를 하나하나 살폈다. 이건 질겨 보이는데. 주인은 황급히 다른 고기를 꺼냈다. 나물도 사야 한다. 시어머니는 채소 가게로 향했다.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숙주. 수지는 메모지를 꺼내 체크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수진의 팔이 저렸다. 하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쉬었다. 수지는 재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고기는 냉장고에, 나물은 다듬어야 했다. 손이 쉴 틈이 없었다. 오전 내내 부엌에서 시간을 보냈다. 점심때 은혜가 또 왔다. 그녀는 이번엔 빈손이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은혜는 수진을 보며 웃었다. 언니, 고생 많으시네요. 수진은 대답 없이 나물을 다듬었다. 은혜는 식탁에 앉았다. 저 점심 먹고 갈게요. 수진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밥을 한 그릇 덮어서 상에 올렸다. 은혜는 숟가락을 들었다. 어머, 이 나물 좀 질긴데요. 수진의 손이 멈췄다. 은혜는 나물을 입 밖으로 뱉었다. 이거 제대로 삶은 거 맞아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수진아, 나물 삶을 때 시간을 잘 재야지. 수진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은혜는 밥을 몇 술 뜨더니 젓가락을 내려놨다. 배불러요. 잘 먹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진은 거의 손대지 않은 밥그릇을 치웠다. 은혜는 거실로 가서 시어머니 옆에 앉았다. 어머님, 추석 때 친척들 많이 오시죠? 응, 20명은 올 거야.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음식 엄청 많이 해야겠네요. 시어머니는 수진을 흘끔 봤다. 수진이가 다 준비할 거야. 은혜는 픽 웃었다. 수진은 설거지를 하며 이를 악물었다. 손에 힘이 들어가 그릇이 삐걱거렸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진정해, 진정해야 해. 오후에 시어머니가 수진을 불렀다. 수진아, 이리 와봐. 수진은 앞치마를 벗고 나갔다. 시어머니는 노트를 펼쳐 들고 있었다. 명절 음식 목록이다. 수진은 노트를 받아들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송편, 나물 5가지, 전 10가지, 갈비찜, 잡채, 식혜, 수정과. 이걸 다 언제 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떴다. 며느리 된 돌이 아니냐?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은혜는 안 도와주나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은혜는 손재주가 없잖아.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부터 시작해라. 수진은 노트를 꽉 쥐었다.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민호는 코를 골며 잤다. 수진은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다음 날부터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다. 수진은 새벽부터 밤까지 부엌에 있었다. 나물을 다듬고 전을 부치고 송편을 빚었다. 손가락에 물집이 잡혔다. 은혜는 매일 와서 훈수를 뒀다. 언니, 그 전 좀 작은 것 같은데요. 언니, 송편 모양이 왜 그래요? 언니, 이 나물간이 너무 세요. 수지는 참고 또 참았다. 하지만 가슴속 응어리는 점점 커졌다.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었다. 아무도 그녀의 고통을 알아주지 않았다. 추석 이틀 전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왔다. 수지는 갈비찜을 만들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냄비를 들여다봤다. 간장 양이 적구나. 수지는 간장을 더 부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너무 많아. 수진의 손이 떨렸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시어머니는 눈을 부라렸다.
왜 목소리를 높이니? 수지는 입을 다물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꼈다. 며느리 주제에 시어머니한테 대드니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는 거실로 나갔다.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은혜가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다. 어머님, 이거 같이 입어요. 그녀는 옷을 꺼내 보였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환해졌다. 예쁘네, 고맙다. 은혜는 환하게 웃었다. 추석 때 입으세요. 수지는 부엌에서 그 광경을 봤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같은 며느리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저녁 무렵 민호가 퇴근했다. 수지는 남편에게 다가갔다. 여보, 나 좀 도와줘. 민호는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나도 힘들어, 회사 일로. 수지는 애원하듯 말했다. 난 정말 한계야. 민호는 짜증을 냈다. 엄마 말씀 잘 들어. 왜 유난이야? 수지는 말문이 막혔다. 민호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수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수지는 또다시 부엌에 있었다. 송편을 빚으며 눈물을 흘렸다. 반죽에 눈물이 떨어졌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그저 고요한 밤만이 그녀를 감쌌다. 추석 당일 아침이 밝았다. 수지는 2시간밖에 자지 못했다. 눈이 퉁퉁 붓고 몸은 천근만근이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다. 새벽 4시 수지는 부엌에 섰다. 마지막 음식 준비를 시작했다. 식혜를 거르고 수정가를 졸였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6시에 시어머니가 나왔다. 오늘은 실수하지 마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는 한복을 꺼내 입었다. 7시에 친척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큰댁 식구들이 먼저 왔다. 그 다음 작은댁, 고모들, 삼촌들. 집안이 순식간에 북적였다. 수지는 쉴 새 없이 음식을 날랐다.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뛰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아무도 그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은혜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나타났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친척들이 은혜를 보며 감탄했다. 어머, 둘째 며느리 정말 예쁘네. 시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었다. 그래, 우리 은혜 예쁘지. 은혜는 수줍게 웃으며 인사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봤다. 친척 중 한 명이 수진을 봤다. 큰 며느리는 왜 저렇게 수수해? 다른 친척이 거들었다. 부엌일 하느라 그렇겠지. 수지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전을 더 붙였다. 기름이 튀어 손등에 닿았다. 아 하고 작은 신음이 나왔다. 점심시간이 됐다. 수지는 상을 가득 차렸다. 송편, 나물, 전, 갈비찜, 잡채. 친척들이 자리에 앉았다. 와, 음식이 정말 푸짐하네. 시어머니가 으쓱했다. 우리 큰 며느리가 며칠 밤을 새워 만들었어.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지는 구석에 앉았다. 밥을 한 숟가락 떴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놨다. 은혜가 송편을 하나 집어들었다. 어머, 이 송편 좀 크네요. 친척들이 송편을 쳐다봤다. 은혜는 한 입 베어 물었다. 소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수진아, 소를 왜 이렇게 적게 넣었니? 수지는 고개를 들었다. 적당하게 넣었어요. 은혜가 끼어들었다. 아니에요. 저는 확실히 적게 느껴져요. 다른 며느리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의 가슴이 답답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원래 송편은 소가 중요한 건데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가 시작됐다. 수지는 혼자 부엌에서 그릇을 닦았다. 은혜는 거실에서 친척들과 웃고 떠들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수진의 귀를 찔렀다. 오후에 차례를 지냈다. 수지는 제사상을 차렸다. 과일, 떡, 전, 나물을 정성껏 올렸다. 온 가족이 절을 했다. 절을 마치고 친척들이 다시 모였다. 고모 하나가 수진에게 말을 걸었다. 수진아, 고생 많았다. 수진은 작게 웃었다. 괜찮아요.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고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힘들었을 텐데. 수진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때 은혜가 다가왔다. 고모, 저는 언니만큼 못 도와드려서 미안해요. 고모는 은혜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너는 착하구나. 수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다. 나는 착하지 않다는 건가?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저녁 무렵 갈비찜을 데우던 중이었다. 은혜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언니,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내가 할게. 은혜는 냄비 뚜껑을 열었다. 어머, 이 갈비 좀 타는 냄새 나는데요. 수지는 황급히 불을 줄였다. 아니야, 안 탔어. 은혜는 코를 킁킁거렸다. 확실히 탄 냄새예요. 그녀는 거실로 나가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님, 갈비가 탄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그녀는 부엌으로 달려왔다. 수진아, 이게 뭐니? 시어머니는 냄비를 확인했다. 갈비 밑부분이 살짝 눌어 있었다. 수지는 얼어붙었다. 죄송해요, 제가 실수를.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오늘 같은 날 이런 실수를 하다니. 친척들이 부엌 쪽을 쳐다봤다. 은혜는 옆에서 고개를 저었다. 언니, 좀 조심하시지. 수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시어머니는 냄비를 들고 나갔다. 그래도 먹을 만은 하네. 친척들은 갈비를 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지는 모두의 시선을 느꼈다. 그녀는 구석으로 물러나 앉았다. 민호가 수진에게 다가왔다. 왜 이렇게 실수가 많아? 수지는 고개를 들었다. 나도 사람이야, 실수할 수 있지. 민호는 미간을 찌푸렸다. 엄마 앞에서 창피하게.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민호는 돌아서서 거실로 갔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무릎이 풀려 힘이 없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저녁이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떠났다. 수지는 인사를 하며 배웅했다. 고생했어, 수진아. 몇몇 친척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다. 모두 떠나고 집안이 조용해졌다. 수지는 설거지를 시작했다. 산더미 같은 그릇들이 쌓여 있었다. 그녀는 묵묵히 닦아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왔다. 수진아. 수지는 고개를 돌렸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복잡했다. 오늘 고생했다. 수지는 놀라서 시어머니를 봤다. 시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그래도 음식은 맛있었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수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처음으로 들은 칭찬이었다. 그 한마디가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하지만 동시에 서러웠다. 왜 이렇게 작은 것에 감동해야 하는가? 추석 다음 날 집안은 여전히 어수선했다. 수지는 새벽부터 일어나 정리를 시작했다. 남은 음식을 냉장고에 넣고 설거지를 마저 했다. 몸은 비틀거렸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오전 10시 은혜가 또 왔다. 그녀는 밝은 얼굴로 들어섰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왔니, 은혜야.
은혜는 가방을 소파에 놓았다. 어제 정말 재미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친척들도 다들 좋아하더라. 은혜는 수진을 흘끔 봤다. 언니는 좀 피곤해 보여요. 수진은 대답 없이 행주를 빨았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수진아, 잠깐 이리 와봐. 수진은 손을 닦고 거실로 갔다. 네, 어머님. 어제 탄 갈비 말인데. 수진의 가슴이 철렁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꼈다. 그런 실수는 다시 하지 마라. 수진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은혜가 끼어들었다. 어머님, 언니도 힘들었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은혜를 봤다. 너는 참 착하구나. 은혜는 수줍게 웃었다. 수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둘째 아들 정민수와 은혜의 남편이 들어왔다. 민수는 명랑한 성격으로 집안 분위기를 밝혔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었다. 왔니, 민수야? 민수는 은혜 옆에 앉았다. 우리 와이프 어제 예뻤죠?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정말 예뻤지. 수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부엌으로 돌아갔다. 가슴이 먹먹했다. 점심때가 됐다. 수지는 남은 명절 음식으로 상을 차렸다. 송편, 전, 나물을 데워서 올렸다. 가족들이 식탁에 모였다. 민수는 송편을 하나 집어들었다. 형수님, 이거 어제 만드신 거죠?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는 한 입 베어 물었다. 맛있네요. 수지는 작게 웃었다. 고마워. 은혜가 옆에서 말했다. 소가 좀 적지 않아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적당한데. 은혜는 입을 삐죽였다.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은혜 말이 맞아. 소가 적었어.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수지는 밥을 먹는 척했다. 식사 후 은혜가 수진에게 다가왔다. 언니, 설거지 제가 할게요. 수지는 놀라서 은혜를 봤다. 정말?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은 제가 할게요.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고마워. 하지만 은혜는 설거지를 시작하자마자 불평을 늘어놨다. 어머, 이 그릇 기름기가 너무 많아요. 언니, 이거 어떻게 닦아요? 수지는 다시 부엌으로 와야 했다. 이렇게 하면 돼. 수지는 시범을 보였다. 은혜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금방 손을 떼었다. 언니가 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수지는 헛웃음을 쳤다. 결국 자기가 다 했다. 은혜는 거실로 가서 TV를 봤다. 수진의 손은 다시 뜨거운 물에 잠겼다. 오후에 시아버지가 기침을 심하게 했다. 콜록, 콜록, 콜록. 시어머니가 다가갔다. 여보, 괜찮아요. 시아버지는 손을 내저었다. 괜찮아. 그냥 목이 간질거려서. 하지만 기침은 멈추지 않았다. 수지는 물을 따라드렸다. 아버님,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시어머니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저녁 무렵 민호가 퇴근했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들어왔다. 수지는 저녁을 차려냈다. 민호는 식탁에 앉았다. 오늘 회사에서 정말 힘들었어. 수지는 국을 떴다. 뭐가 있었는데? 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상사가 자꾸 트집을 잡아.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힘들겠다. 민호는 밥을 한 숟가락 떴다. 그런데 너는 왜 어제 그런 실수를 했어? 수진의 손이 멈췄다. 민호는 짜증스러운 표정이었다. 엄마 앞에서 창피하게.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잖아. 민호는 눈을 부라렸다. 며느리 주제에 뭘 안다고.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여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민호는 밥그릇을 탁 소리나게 놓았다. 너 요즘 왜 이래?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10년 동안 참았어. 민호는 인상을 찌푸렸다. 참는 게 며느리 도리지.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힘들어. 나도 지쳐.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또 시작이네.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수지는 식탁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온몸이 떨렸다. 가슴속 응어리가 폭발할 것 같았다. 그때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나왔다. 왜 우는 거니? 수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며느리가 울면 시어미가 뭐가 되니? 수지는 눈물을 닦았다.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갔다. 수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집은 고요했다. 아무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설거지를 시작했다. 밤이 깊어갔다. 수지는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봤다. 별이 총총히 빛났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대답은 없었다. 그저 차가운 바람만이 그녀를 스쳤다. 수지는 눈을 감았다. 더 이상 못 참겠어. 그녀는 결심했다. 집을 떠나야겠다고.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은혜와 민수였다. 형수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수지는 고개를 돌렸다. 응, 잠이 안 와서. 은혜는 방으로 들어갔다. 민수는 수진을 봤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형님이 좀 심했어요. 미안해요. 수지는 작게 웃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민수는 방으로 들어갔다. 수지는 다시 베란다로 나갔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그녀는 가슴을 쥐어뜯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제는 정말 한계였다. 내일 아침 집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수지는 방으로 돌아갔다. 민호는 벌써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그녀는 옷가지를 가방에 챙겼다.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가방을 다 싸고 나서 수지는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난다. 그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수지는 일어나 가방을 들었다. 민호는 여전히 자고 있었다. 그녀는 문을 조용히 열고 나갔다. 거실을 지나는데 시어머니의 방에서 불빛이 보였다. 수지는 걸음을 멈췄다. 시어머니도 깨어 있는 걸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어디 가니? 수지는 돌아봤다.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수진의 입술이 떨렸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시어머니는 가방을 쳐다봤다. 가방을 들고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복잡했다. 둘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다. 고요한 새벽이었다. 시어머니는 수진의 가방을 바라봤다. 수진아, 진짜 떠날 생각이니? 수진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더는 못 버티겠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래, 그렇게 힘들었니?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다. 네, 정말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도 너를 힘들게 했구나. 수지는 고개를 들었다.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하지만 곧 표정을 굳히며 말했다. 그래도 며느리가 시댁을 버리고 가면 되겠니?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저도 사람이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사람이면 뭐가 다르니 며느리는 며느리지. 수진의 가슴이 무너졌다. 어머님은 절 사람으로 안 보시잖아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은 듯 멈췄다. 수지는 신발을 신었다. 이제 정말 가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을 뻗었다. 수진아, 잠깐만. 하지만 수지는 문을 열고 나갔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다. 수지는 골목길을 걸었다. 가방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다. 아직 새벽이라 버스가 없었다. 수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호였다. 수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다시 울렸지만 또 무시했다. 1시간쯤 지나 버스가 왔다. 수지는 버스에 올라탔다. 친정 쪽으로 가는 버스였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친정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7시였다. 어머니가 마당을 쓸고 있었다. 수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 수진아, 무슨 일이니? 수진은 어머니 품에 안겼다. 엄마.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는 등을 토닥였다. 들어가자, 얘야. 거실로 들어가 앉았다. 어머니는 물을 따라 주었다. 무슨 일 있었니? 수지는 모든 것을 털어놨다. 시어머니의 구박, 둘째 며느리의 무시, 남편의 무관심, 추석의 고난. 어머니는 눈물을 닦아주며 들었다. 내가 그 집에 딸을 보낸 게 잘못이구나.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며칠 쉬다 가거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하루는 친정에서 푹 쉬었다. 오랜만에 평온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틀째 되는 날 전화가 왔다. 민호가 아니었다. 시아버지의 지인이었다. 수진 씨, 시아버님이 쓰러지셨어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병원으로 급히 실려가셨대요. 수진은 핸드폰을 꽉 쥐었다. 어머니가 옆에서 물었다. 무슨 일이니? 시아버님이 쓰러지셨대요. 어머니는 놀라며 말했다. 어서 가봐야지. 수지는 망설였다. 하지만 저 그 집 나온 거잖아요. 어머니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그래도 사람이 쓰러졌는데. 수지는 눈물을 흘렸다. 알아요, 엄마. 그녀는 가방을 챙겼다.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 수진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늘 과묵하지만 따뜻했던 분. 병원에 도착했다. 중환자실 앞에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민호, 민수, 은혜, 그리고 시어머니. 수진이 나타나자 모두 돌아봤다. 민호가 다가왔다. 왜 이제 와?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를 봤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다. 눈가가 붓고 손이 떨리고 있었다. 수진은 조심스레 다가갔다. 어머님, 아버님 상태가 어떠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의사가 위독하다고 했어.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은혜는 핸드폰만 만지작거렸다.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들,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앞으로 나갔다. 수진도 따라갔다. 환자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다리가 휘청했다. 수진이 얼른 부축했다. 의사는 계속 말했다. 수술은 했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도 각오하셔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여보, 여보. 수지는 시어머니를 꼭 안았다. 어머님, 괜찮아요. 아버님은 괜찮으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수진의 품에서 흐느꼈다. 민호와 민수도 충격을 받았다. 은혜는 멀찍이 서서 구경만 했다. 수지는 은혜를 봤다. 은혜는 눈을 피했다. 수지는 이를 악물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됐다. 한 명씩 들어갈 수 있었다. 시어머니가 먼저 들어갔다.
10분 후 나왔을 땐 눈물범벅이었다. 수진이 들어갔다. 시아버지는 온몸에 관을 꽂고 누워 있었다. 수진은 다가가 손을 잡았다. 아버님. 시아버지의 손은 차갑고 힘이 없었다. 수진의 눈물이 떨어졌다. 제가 왔어요, 아버님. 아버지는 반응이 없었다. 수진은 한참을 그 손을 잡고 있었다. 아버님, 꼭 깨어나세요. 우리 모두 기다리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면회를 마치고 나왔다. 시어머니는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다. 수진은 옆에 앉았다. 어머님, 드실 거라도 드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입맛이 없어. 수진은 자판기로 가서 커피를 뽑아왔다. 이거라도 드세요. 시어머니는 커피를 받아들었다.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다. 수진아, 고맙구나. 수진은 놀라서 시어머니를 봤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수진의 가슴이 뭉클했다.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님. 그때 은혜가 다가왔다. 어머님, 저는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놀라서 은혜를 봤다. 지금 이 상황에 은혜는 어깨를 으쓱했다. 제가 여기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그래도 은혜는 가방을 챙겼다. 민수 오빠, 저 먼저 갈게요. 민수는 난처한 표정이었다. 은혜는 그대로 가버렸다. 시어머니는 멍하니 은혜의 뒷모습을 봤다. 수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제가 여기 있을게요. 시어머니는 수진을 봤다. 고맙다, 수진아. 수진은 작게 웃었다. 밤이 깊어갔다. 가족들은 병원 대기실에서 밤을 샜다. 새벽이 밝아왔다. 수진은 벤치에서 잠깐 눈을 붙였다가 깼다. 목이 뻐근하고 허리가 아팠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깨어 있었다. 어머님, 주무셔야 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잠이 안 와. 수진은 담요를 가져다 덮어드렸다. 아침이 되자 의사가 다시 나왔다. 환자분 상태가 조금 안정됐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의사 선생님.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민호가 옆으로 왔다. 너 어제 어디 갔었어? 수지는 민호를 봤다. 친정에 갔었어. 민호는 미간을 찌푸렸다. 엄마한테 말도 없이. 수지는 고개를 돌렸다. 나도 힘들었어. 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지금 그런 얘기할 때야.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전에 면회 시간이 됐다. 이번엔 민호가 먼저 들어갔다. 나와서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다. 아버지가. 시어머니가 급히 물었다. 왜, 무슨 일이야?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셔. 수진이 들어가는 차례가 됐다. 그녀는 조심스레 중환자실 문을 열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누워 계셨다. 수진은 침대 옆에 섰다. 아버님, 저예요, 수진이요. 시아버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수진은 손을 잡았다. 꼭 나으셔야 해요. 시아버지의 입술이 살짝 움직였다. 수진은 귀를 가까이 댔다. 진.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네, 아버님, 제가 여기 있어요. 시아버지는 눈을 조금 떴다. 맙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천만에요, 아버님. 시아버지는 다시 눈을 감았다. 수진은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아버님, 사랑해요. 면회를 마치고 나왔다. 시어머니가 물었다. 아버지, 뭐라고 하셨니?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를 많이 아끼셨어.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점심때가 됐다. 수지는 시어머니에게 죽을 사다 드렸다. 어머님, 이거라도 드세요.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들었다. 한술 뜨더니 눈물을 흘렸다. 여보가, 여보가 깨어날까? 수지는 시어머니를 안았다. 꼭 깨어나실 거예요. 오후에 은혜가 다시 왔다. 빈손으로 왔다. 어머님, 아버님 상태 어떠세요? 시어머니는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은혜는 민수 옆에 앉았다. 오빠 배고파요. 민수는 난처한 표정이었다. 지금은 좀. 은혜는 입을 삐죽였다. 저도 사람인데 밥은 먹어야죠. 수지는 그 모습을 보고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참았다. 저녁 무렵 시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됐다. 의사들이 급히 중환자실로 뛰어갔다. 시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수지는 손을 꼭 잡아들였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다. 일단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언제 또 위급해질지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무릎이 꺾였다. 수진과 민호가 부축했다. 어머님, 힘내세요. 시어머니는 흐느꼈다. 여보, 제발, 제발. 그날 밤도 병원에서 보냈다. 수지는 시어머니 옆을 지켰다. 은혜는 일찍 집으로 갔다. 민수도 은혜를 따라갔다. 새벽 2시쯤 시어머니가 말했다. 수진아. 네, 어머님. 시어머니는 수진을 봤다. 너 없었으면 난 어쩔 뻔했니?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손을 잡았다.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지.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괜찮아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내가 미웠어. 수지는 놀라서 시어머니를 봤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다. 내가 너무 착해서 미웠어. 은혜처럼 당당하지 못해서 미웠어. 수지는 말문이 막혔다. 그런데 지금 보니 너만 진짜구나. 시어머니의 눈물이 떨어졌다. 수지는 시어머니를 꼭 안았다. 어머님, 둘은 한참을 울었다. 민호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봤다. 그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가 잠깐 깨어났다. 의사가 급히 불렀다. 보호자분들, 어서 들어오세요. 가족들이 우르르 들어갔다. 시아버지는 가족들을 하나하나 봤다.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여보, 미안하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울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 없어요. 시아버지는 민호를 봤다. 민호야, 착하게 살아라. 민호는 눈물을 흘렸다. 민수도 봤다. 민수야, 형 잘 따라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수진을 봤다. 수진아, 고맙다. 수진은 흐느꼈다. 아버님, 고맙긴요. 시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우리 집, 내가 지켜줘.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님. 시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의료진이 달려들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다시 깨어나지 않았다. 심장이 멈췄다. 시어머니의 비명이 울렸다. 여보, 여보. 수지는 시어머니를 붙잡았다. 민호와 민수도 울부짖었다. 은혜는 문 밖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병원은 순식간에 장례식장으로 바뀌었다. 수지는 정신없이 장례 준비를 도왔다. 눈물을 닦을 겨를도 없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였다. 수지는 상주들 옆에서 절을 받았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넋이 나간 듯 앉아 있었다. 수진이 물을 가져다 드렸다. 어머님, 물 드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은혜는 화장을 고치며 조문객을 맞았다. 눈물 한 방울 없는 얼굴이었다. 수지는 그 모습에 분노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3일장이 시작됐다. 첫날 밤 수지는 영정 앞을 지켰다. 시아버지의 사진이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수진의 눈물이 또 흘렀다. 민호가 옆에 앉았다. 수진아. 수지는 민호를 봤다. 민호의 얼굴은 수척했다. 미안해.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말이야?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너한테 잘못했어. 수진의 가슴이 뭉클했다. 괜찮아. 민호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이제부터는 잘할게. 수진은 작게 웃었다. 알았어. 둘은 손을 꼭 잡았다. 이튿날 아침 조문객이 더 몰려왔다. 수지는 계속 절을 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은혜는 중간에 나가버렸다. 어디 가요? 민수가 물었다. 은혜는 핸드폰을 흔들었다. 급한 전화 받아야 해요. 민수는 난처한 표정이었다. 지금은 좀. 은혜는 이미 나가버렸다.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시어머니가 수진을 불렀다. 수진아, 이리 와. 수진은 시어머니 옆에 앉았다. 네, 어머님. 너 집 떠나려고 했었지. 수진은 고개를 숙였다. 시어머니는 손을 잡았다. 가지 마. 수진은 시어머니를 봤다. 시어머니의 눈에 간절함이 있었다. 너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 수진의 눈물이 떨어졌다. 안 갈게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수진을 안았다. 고맙다, 고맙구나. 둘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저녁 무렵 은혜가 돌아왔다. 얼굴에 화장을 진하게 하고 왔다. 수지는 눈살을 찌푸렸다. 장례식장에서 화장을. 은혜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쳤다. 왜요? 조문객들한테 예의 아니에요? 수지는 어이가 없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밤이 되자 가족들만 남았다. 수지는 영정 앞에서 졸고 있었다. 은혜는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봤다. 민수는 옆에서 뭐라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은혜를 봤다. 은혜야. 은혜는 고개를 들었다. 네, 어머님. 너 시아버지 돌아가신 거 슬프지도 않니? 은혜는 눈을 깜빡였다. 슬프죠, 당연히. 하지만 표정은 무덤덤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우리 집 며느리 맞니? 은혜는 입을 삐죽였다.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수지는 그 대화를 듣고 가슴이 답답했다. 시어머니가 은혜에 대해 눈을 뜨고 있었다. 그것이 조금 위로가 됐다. 3일째 되는 날 발인이 있었다. 관을 들고 나가는 순간이었다. 시어머니는 관을 붙잡고 울었다. 여보, 가지 마요. 수진도 눈물을 흘렸다. 민호와 민수도 통곡했다. 은혜만 멀찍이 서서 핸드폰을 봤다. 수지는 그 모습에 치가 떨렸다. 화장장으로 향했다. 긴 행렬이 이어졌다. 수지는 시어머니를 부축했다. 시어머니는 비틀거렸다. 화장이 끝나고 유골을 모셨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여보, 여보. 수지는 시어머니를 일으켰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시어머니는 힘없이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은 고요했다. 집에 도착했다. 빈집이 더 크게 느껴졌다.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수지는 거실에 멍하니 앉았다. 민호가 옆에 앉았다. 수진아, 힘들지?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민호는 수진을 안았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수지는 민호의 품에 안겼다. 눈물이 또 흘렀다. 며칠이 지났다. 시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수지는 끼니마다 방문 앞에 밥을 놓았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먹지 않았다. 어머님, 드셔야 해요. 대답이 없었다. 수지는 문을 두드렸다. 어머님, 제발이요. 조금 있다 문이 열렸다. 시어머니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수진아, 나 어떻게 살아? 수지는 시어머니를 안았다. 제가 있잖아요. 시어머니는 흐느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수지는 등을 토닥였다. 은혜는 장례 후 한 번도 오지 않았다. 민수가 전화를 했다. 은혜야, 어머니 상태가 안 좋으시대. 은혜의 대답이 들렸다. 제가 가서 뭐해요? 언니가 있잖아요. 민수는 난처한 표정이었다. 그래도 은혜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수지는 그 얘기를 듣고 분노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돌보는 데 집중했다. 매일 밥을 해드리고 말벗이 됐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했다. 수진아, 내가 너한테 비밀이 하나 있어. 수지는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비밀이요?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편지 봉투를 꺼냈다. 이거 넣어주려고 했어. 수지는 편지를 받았다. 봉투에는 수진에게 라고 적혀 있었다. 수지는 편지 봉투를 들여다봤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는 앉으라고 손짓했다. 수지는 조심스레 앉았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사실은 나도 며느리였단다. 수지는 놀라서 시어머니를 봤다. 그건 알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 시어머니가 얼마나 모질었는지. 수지는 귀를 기울였다. 시어머니의 눈에 옛 기억이 어렸다. 나도 너처럼 힘들게 살았어. 매일 꾸중 듣고 무시당하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나는 너만큼 참지 못했어.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았다.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대들었지. 집안이 난리가 났었어. 수지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결국 시어머니는 날 용서 안 하셨어. 돌아가실 때까지 미워하셨지.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그게 평생 한이 됐어. 수진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다. 그래서 너한테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 수지는 눈을 크게 떴다. 은혜가 있으니까 더 그랬어. 은혜한테 너를 편애하는 거 보이면. 시어머니는 울먹였다. 집안이 더 어지러워질까봐. 수지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럼 저한테 왜 그렇게 모질게. 시어머니는 손을 잡았다. 겉으로는 그래야 했어. 하지만 속으론 항상 내 편이었어. 시어머니는 편지를 가리켰다. 그 편지에 다 적어뒀어. 수지는 편지 봉투를 열었다. 편지지가 나왔다. 시어머니의 글씨였다. 수지는 읽기 시작했다. 수진아, 미안하다.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다. 수진의 손이 떨렸다. 편지는 계속됐다. 너한테 모질게 군 것 용서해다오. 사실 난 너를 딸처럼 아꼈어. 너의 성실함, 참을성, 따뜻함. 모두 내가 부러워한 것들이었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편지는 이어졌다. 은혜가 있어서 내 마음을 드러낼 수 없었어. 하지만 항상 내 고생을 알고 있었단다. 밤마다 내 방 앞을 지나며 내가 우는 소리를 들었어. 가슴이 찢어졌지만 들어갈 수 없었어. 은혜가 볼까봐, 집안이 어지러울까봐. 수지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렸다. 편지는 계속됐다. 내가 해준 음식은 항상 맛있었어. 내가 빚은 송편은 예뻤고, 내가 끓인 찌개는 따뜻했어. 하지만 난 그렇게 말할 수 없었단다. 은혜 앞에서 너만 칭찬할 순 없었어. 수지는 편지를 꽉 쥐었다.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수진아, 사랑한다. 너는 내 진짜 딸이었어.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시어머니는 수진을 안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은 시어머니 품에서 울었다. 모든 서러움이 쏟아졌다. 시어머니도 함께 울었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울음이 잦아들자 수진이 물었다. 어머님은 왜 이제야?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용기가 없었어. 그런데 여보가 가고 나니 더는 숨길 수 없더구나. 시어머니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라도 말하고 싶었어.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해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고맙구나, 수진아. 그날 밤 수진은 편지를 계속 읽었다. 시어머니의 진심이 담긴 글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시어머니의 고민, 갈등, 사랑. 다음 날 아침 일찍 현관문이 열렸다. 은혜와 민수였다. 수진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은혜는 거실로 들어왔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왔니? 은혜는 옆에 앉았다. 오늘 친척 모임 있잖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렇지. 은혜는 수진을 봤다. 언니, 음식 준비 다 됐어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은혜는 한숨을 쉬었다. 언니, 좀 서두르세요. 수진은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갔다. 은혜는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언니가 요즘 좀 느려진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은혜야. 은혜는 시어머니를 봤다. 네, 어머님. 수진이 느린 게 아니야. 내가 너무 가혹한 거지. 은혜는 눈을 깜빡였다.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일어섰다. 너는 이 집 며느리로서 할 일을 안 해. 은혜는 입을 벌렸다. 어머님, 저는. 시어머니는 손을 저었다. 됐어. 더는 듣고 싶지 않아. 은혜는 얼굴이 빨개졌다. 민수를 봤다. 오빠, 이게 무슨. 민수는 난처한 표정이었다. 은혜야, 어머니 말씀이 맞아. 은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수지는 부엌에서 그 광경을 봤다. 가슴이 뭉클했다. 시어머니가 자기 편을 들어주고 있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친척 모임 준비를 하며 긴장감이 흘렀다. 은혜는 뾰로통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수지는 묵묵히 음식을 준비했다. 시어머니는 거들었다. 수진아, 내가 도와줄게. 수지는 놀랐다. 어머님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나도 며느리 도와야지. 수지는 감동받았다. 둘은 함께 부엌에서 일했다. 오랜만에 평온한 시간이었다. 오후에 친척들이 도착했다. 음식상이 차려졌다. 친척들은 감탄했다. 와, 음식이 정말 맛있겠네요. 시어머니가 말했다. 우리 수진이가 정성껏 만들었어요. 수진은 얼굴이 빨개졌다. 친척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은혜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상했다. 식사 중에 툭툭 말을 던졌다. 음식이 좀 짜네요. 친척 하나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딱 좋은데요. 은혜는 입을 다물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고 안도했다. 이제는 시어머니가 편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떠났다. 설거지를 하는데 민호가 들어왔다. 수진아. 수지는 고개를 들었다. 민호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회사에서 연락 왔어. 수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무슨 일인데? 구조조정이래. 나 잘릴 수도 있어.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수지는 말문이 막혔다. 그때 시어머니가 나타났다.
무슨 일이니? 민호는 시어머니에게 사실을 말했다. 시어머니의 얼굴도 창백해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은혜가 옆에서 끼어들었다. 오빠, 그럼 우리 어떡해요? 민수는 난처한 표정이었다. 일단 지켜봐야지. 수지는 주저앉았다. 시아버지 장례 끝나고 이제 겨우 안정됐는데 또 이런 일이. 눈앞이 캄캄했다. 그날 밤 식구들은 모두 침울했다. 수지는 걱정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민호도 뒤척였다. 미래가 불안했다. 새벽에 수지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시어머니도 깨어 있었다. 어머님도 못 주무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돼서. 수지는 옆에 앉았다. 괜찮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너 있어서 다행이야. 수지는 미소 지었다. 그때 민호의 비명이 들렸다. 아! 수진과 시어머니는 급히 방으로 달려갔다. 민호가 침대에서 떨어져 있었다. 여보. 수지는 민호를 일으켰다.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아, 아파. 수지는 119에 전화했다. 시어머니는 민호를 부축했다. 구급차가 도착했다. 민호를 싣고 병원으로 향했다. 수지는 구급차에 함께 탔다. 시어머니도 따라왔다. 병원에 도착해 검사를 받았다. 의사가 나와 말했다. 디스크가 파열됐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진의 다리가 풀렸다. 시어머니가 부축했다. 수진아, 정신 차려. 수진은 눈물을 흘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의사는 계속 말했다.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반신불수가 될 수 있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회사 구조조정에 이어 민호의 수술까지. 수진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수진을 꼭 안았다.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수진의 눈앞은 캄캄했다. 과연 이 고난을 견딜 수 있을까? 수진은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만 흘렀다. 민호의 수술은 다음 날 아침에 잡혔다. 수진은 밤새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도 옆에서 함께 기도했다. 민수와 은혜도 왔지만 은혜는 계속 하품만 했다. 새벽 5시 수술실 불이 켜졌다. 민호가 들것에 실려 들어갔다. 수지는 손을 꼭 잡았다. 여보, 힘내. 민호는 힘없이 웃었다. 미안해, 수진아.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빨리 나아. 수술실 문이 닫혔다. 수술 중이라는 표시등이 켜졌다. 수지는 그 앞에 주저앉았다. 시어머니가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을 거야. 수지는 눈물을 흘렸다. 네, 어머님.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다. 6시간이 흘렀다.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왔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시어머니는 손을 모아 기도했다. 하지만 의사는 계속 말했다. 회복에는 최소 석 달이 걸립니다. 그동안 일은 못하십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석 달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한 휴식과 재활이 필요합니다. 수지는 망연자실했다. 구조조정의 수술까지. 이제 생계를 어떻게 꾸려가나. 민호가 회복실로 옮겨졌다. 수지는 옆에서 손을 잡았다. 민호는 아직 마취에서 깨지 않았다. 창백한 얼굴이었다. 시어머니가 들어왔다. 수진아, 집에 가서 쉬어.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여기 있을게요. 시어머니는 수진의 어깨를 눌렀다. 너까지 쓰러지면 어떡하니. 수지는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집으로 돌아왔다. 빈집이 더욱 쓸쓸했다. 수지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핸드폰이 울렸다.
친정 어머니였다. 엄마.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아, 민호 수술 잘 됐다며. 수진은 눈물을 흘렸다. 응, 엄마.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였다. 돈은 괜찮겠니?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수술비만 해도 큰 돈이었다.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막막했다. 엄마가 조금 보탤게.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도 형편 어려운 거 아는데. 어머니는 단호했다. 딸 돕는 게 뭐가 어려워. 수진은 흐느꼈다. 고마워, 엄마.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으로 갔다. 민호가 깨어나 있었다. 여보. 민호는 수진을 봤다. 미안해. 수진은 손을 잡았다. 미안하긴 빨리 나아. 민호는 눈물을 흘렸다. 나 때문에 너가 고생이야.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도 병문안을 왔다. 민호야, 괜찮니?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흔들었다. 무슨 소리야, 빨리 낫기만 해. 민호는 눈물을 닦았다. 그때 은혜와 민수가 들어왔다. 형님, 괜찮으세요? 민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은혜는 멀찍이 서 있었다. 병원 냄새 싫어요. 민수는 난처한 표정이었다. 은혜야, 그래도. 은혜는 이미 문 밖으로 나갔다. 수지는 그 모습에 분노했다. 하지만 민호 앞에서 참았다. 시어머니도 인상을 찌푸렸다. 며칠 후 민호가 퇴원했다. 집에서 안정을 취해야 했다. 수지는 간호와 집안일을 병행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다. 아침마다 민호의 약을 챙겼다.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갈았다. 식사도 먹기 편하게 준비했다. 잠도 제대로 못 잤다. 시어머니가 도와주려 했다. 수진아, 내가 할게. 수진은 손사래를 쳤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시어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이었다. 너 몸 상할라. 수진은 억지로 웃었다. 괜찮아요. 하지만 몸은 정직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려는데 온몸에 힘이 없었다. 어지럼증이 심했다. 수지는 침대 끝을 붙잡았다. 괜찮아, 괜찮아.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다리가 풀렸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민호가 깜짝 놀랐다. 수진아. 하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수진아, 괜찮아. 시어머니가 달려왔다. 수진아, 정신 차려. 수진은 눈을 감았다. 의식이 흐릿했다. 119가 불렸다. 수진이 병원에 실려갔다. 검사 결과 과로와 스트레스였다. 의사는 입원을 권했다. 최소 일주일은 쉬어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수지는 병실 침대에 누웠다. 민호는 휠체어를 타고 왔다. 수진아, 미안해. 수지는 손을 흔들었다. 괜찮아. 시어머니가 두 사람을 봤다. 이제 내가 집안일 할게. 수지는 놀라서 시어머니를 봤다. 어머님이요. 시어머니는 단호했다. 내가 며느리 둘 있는데 뭘. 은혜한테도 말할 거야. 수지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손을 잡았다. 고맙긴 당연한 거지. 수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은혜에게 전화했다. 은혜야, 집에 와야겠다. 은혜는 귀찮다는 투였다. 왜요? 무슨 일인데요? 수진이가 쓰러졌어. 은혜는 잠시 침묵했다. 그래서요. 시어머니는 화가 났다. 그래서요가 뭐니, 며느리가 쓰러졌는데. 은혜는 한숨을 쉬었다. 제가 가서 뭐해요?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였다.
당장 와, 안 오면 며느리로 안 봐. 전화를 끊었다.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분노가 치밀었다. 다음 날 은혜가 마지못해 왔다. 얼굴이 찌푸려져 있었다. 시어머니는 앞치마를 건넸다. 이거 입고 부엌이래. 은혜는 앞치마를 받지 않았다. 저 그런 거 못해요. 시어머니는 눈을 부라렸다. 못하는 게 어딨어. 배우면 돼. 은혜는 입을 삐죽였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이 무서웠다. 할 수 없이 앞치마를 입었다. 부엌으로 향했다. 은혜는 부엌에서 허둥댔다. 쌀을 씻다가 바닥에 쏟았다. 야채를 다듬다가 손을 베었다. 아, 시어머니가 달려왔다. 뭐 하는 거야? 은혜는 손가락을 빨았다. 피가 나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반창고 붙여. 은혜는 울상이 됐다. 저 진짜 못하겠어요. 시어머니는 단호했다. 수진이는 아파서 못하는 거야. 너는 안 하려는 거고. 은혜는 할 말을 잃었다. 민수가 들어왔다. 어머니, 은혜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시어머니는 민수를 봤다. 익숙하지 않으면 익숙해지면 돼. 민수는 난처한 표정이었다. 은혜는 앞치마를 벗었다. 저 못하겠어요. 집에 갈래요. 시어머니가 가로막았다. 가려면 가, 하지만 다시는 오지 마. 은혜는 멈칫했다. 어머님이 너무하시네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너무한 건 너야. 수진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은혜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건 언니가 알아서 한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알아서 한 게 아니야. 누가 시켜서 한 거지. 은혜는 고개를 돌렸다. 결국 은혜는 집으로 돌아갔다. 민수도 따라갔다. 시어머니는 혼자 부엌에 섰다. 칠순이 넘은 나이에 다시 살림을 해야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쌀을 씻고 국을 끓였다. 손이 떨리고 허리가 아팠다. 그래도 계속했다. 며칠 후 수진이 퇴원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정리가 돼 있었다. 어머님이 혼자 하셨구나. 수진의 가슴이 뭉클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쉬고 있었다. 얼굴이 수척했다. 수진은 다가갔다. 어머님 고생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손을 흔들었다. 이 정도야 뭐. 하지만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다. 수진은 눈물을 흘렸다. 제가 할게요, 이제.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쉬어야지. 수진은 시어머니를 안았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시어머니도 수진을 안았다. 고맙긴 우리 딸인데. 둘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민호의 재활이 시작됐다. 매일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수진이 부축했다. 시어머니도 함께 갔다. 재활은 고통스러웠다. 민호는 이를 악물며 견뎠다. 수진은 옆에서 격려했다. 조금만 더 여보. 석 달이 지나자 민호가 걷기 시작했다. 아직 불편했지만 희망이 보였다. 수진은 기뻤다.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됐다. 민호는 회사에서 결국 해고됐다. 퇴직금으로 당분간 버텼다. 하지만 그것도 바닥이 보였다. 수진은 일자리를 알아봤다. 하지만 나이와 경력 때문에 쉽지 않았다. 면접을 봐도 떨어졌다. 좌절감이 밀려왔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수진을 불렀다. 수진아, 이거. 통장을 내밀었다. 수진은 놀랐다.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는 작게 웃었다. 내 적금이야.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이건 어머님 돈이잖아요. 시어머니는 통장을 수진 손에 쥐어줬다. 너희가 더 필요해. 수진은 눈물을 흘렸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걱정 마. 우리 함께 이겨낼 거야.
수지는 시어머니를 꼭 안았다. 그 돈으로 몇 달을 버텼다. 민호도 재활을 마치고 다시 일자리를 찾았다. 작은 회사였지만 취직이 됐다. 수진도 파트타임 일을 구했다. 생활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졌다. 기침이 심해지고 몸무게가 줄었다. 수지는 걱정했다. 어머님, 병원 가보세요. 시어머니는 손을 내저었다.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래. 하지만 기침은 점점 심해졌다.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쓰러졌다. 수진이 발견했다. 어머님,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폐암 말기였다. 의사는 조심스레 말했다. 많이 진행됐습니다. 수진의 눈앞이 캄캄했다. 치료는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의사는 잠시 망설였다. 길어야 석 달입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민호가 부축했다. 수진아, 정신 차려. 수진은 흐느꼈다. 어머님, 어머님. 시어머니는 병실에 입원했다. 수진은 옆을 지켰다. 시어머니는 수진을 봤다. 울지 마. 수진은 눈물을 닦았다. 어떻게 안 울어요? 시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나 이제 여보 만나러 가는 거야.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시어머니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내 말 들어.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말했다. 너는 내가 낳은 딸보다 더 소중해. 수진은 울음을 터뜨렸다. 나도 어머님이 소중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고맙다, 수진아. 둘은 손을 꼭 잡았다. 은혜와 민수도 병문안을 왔다. 은혜는 이번엔 조금 달랐다. 어머님,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은혜를 봤다. 뭐가? 은혜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며느리 도리를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은혜는 눈물을 흘렸다. 용서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흐르며 시어머니는 약해졌다. 밥도 못 먹고 물만 마셨다. 수지는 매일 병원에서 밤을 샜다.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다. 어느 날 새벽 시어머니가 말했다. 수진아, 네 어머님. 시어머니는 힘없이 웃었다. 내 방 서랍에 편지 하나 더 있어. 수지는 눈을 크게 떴다. 편지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중에 읽어줘. 수지는 눈물을 닦았다. 네 어머님.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시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의사는 가족들을 불렀다. 마지막을 준비하세요. 수지는 시어머니 손을 꼭 잡았다. 민호와 민수도 침대 옆에 섰다. 은혜는 문 앞에서 울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눈을 조금 떴다. 가족들을 하나하나 봤다. 민호야, 잘 살아라. 민호는 눈물을 흘렸다. 네 어머니. 시어머니는 민수를 봤다. 민수야, 형 잘 모셔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시어머니는 은혜를 봤다. 은혜야,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해. 은혜는 흐느꼈다. 네 어머님.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수진을 봤다. 수진아. 수진은 얼굴을 가까이 댔다. 네 어머님. 시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사랑한다. 수진은 울음을 터뜨렸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의료기기에서 긴 소리가 났다. 삐. 의사가 달려왔다. 시간을 확인했다. 오전 6시 23분.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수지는 시어머니를 안았다.
어머님, 어머님. 민호와 민수도 통곡했다. 은혜는 문 밖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병실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수지는 한참을 시어머니를 놓지 못했다. 장례 준비가 시작됐다. 수지는 정신없이 움직였다. 눈물을 닦을 겨를도 없었다. 장례식장이 다시 꾸려졌다. 조문객들이 왔다. 수지는 절을 받았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3일장 첫날 밤. 수지는 영정 앞에 앉았다. 시어머니의 사진이 따뜻하게 웃었다. 수지는 눈물을 흘렸다. 어머님, 왜 이렇게 빨리 가셨어요? 대답은 없었다. 수지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그때 은혜가 다가왔다. 언니. 수지는 고개를 들었다. 은혜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다. 진심으로 슬퍼하는 표정이었다. 미안해요. 수지는 놀랐다. 뭐가? 은혜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언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요.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은혜는 눈물을 흘렸다. 용서해 주세요. 수지는 은혜를 봤다. 진심이 느껴졌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은혜는 수진을 안았다. 이제부터 제대로 할게요. 수지는 은혜를 안았다. 알았어. 이튿날 아침 친척들이 또 왔다. 수지는 계속 조문객을 맞았다. 고모 하나가 수진을 붙잡았다. 수진아, 고생 많구나. 수지는 작게 웃었다. 괜찮아요. 고모는 눈물을 닦았다. 시어머니가 너를 정말 아꼈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알아요. 고모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너 같은 며느리 흔치 않아. 3일째 되는 날 발인이 있었다. 관을 들고 나가는 순간 수지는 관을 붙잡고 울었다. 어머님, 가지 마세요. 민호가 수진을 말렸다. 수진아, 보내드려야지. 수진은 흐느꼈다. 싫어, 보내기 싫어. 하지만 관은 나갔다. 화장장으로 향하는 길. 수지는 차 안에서 계속 울었다. 민호가 옆에서 위로했다. 화장이 끝나고 유고를 모셨다. 시아버지 옆에 모셔졌다. 수지는 무릎을 꿇고 절했다. 어머님, 편히 쉬세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빈집이 더욱 허전했다. 수지는 시어머니 방으로 갔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방 안에 시어머니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수지는 서랍을 열었다. 시어머니가 말한 편지가 있었다. 봉투를 꺼냈다. 수진에게 마지막 당부. 수지는 편지를 열었다. 손이 떨렸다. 시어머니의 글씨가 보였다. 수진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편지는 계속됐다. 너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너는 내 인생의 빛이었어. 어두웠던 내 말년을 밝혀준 건 너였어. 은혜 때문에 표현하지 못했지만 수지는 흐느끼며 읽었다. 매일 밤 내 방 앞을 지나며 내가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 들어가서 안아주고 싶었어. 하지만 참았어. 집안이 어지러울까봐. 은혜가 더 삐뚤어질까봐. 그게 내 잘못이었어. 수지는 편지를 꼭 쥐었다. 너한테 모진 말을 할 때마다 내 가슴도 아팠단다. 하지만 그래야만 했어. 그게 이 집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어.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너한테 직접 말했어야 했어.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수지는 목이 메었다.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수진아, 부디 행복해라.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수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울음이 터져나왔다. 민호가 들어와 수진을 안았다. 수지는 민호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며칠이 지났다. 수지는 시어머니의 편지를 계속 읽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정이 밀려왔다. 사랑, 그리움, 후회. 어느 날 은혜가 찾아왔다. 언니, 이거.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뭔데? 어머님이 제게 맡기셨어요. 언니한테 주라고. 수지는 상자를 받았다. 열어보니 시어머니의 반지였다. 시어머니가 평생 끼고 계시던 반지.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은혜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이 언니를 정말 사랑하셨대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알아요. 은혜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저도 이제 알았어요. 은혜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수진은 은혜를 안았다. 이제부터 잘하면 돼.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언니.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그날부터 은혜가 달라졌다. 집에 와서 청소를 도왔다. 요리도 배우려고 했다. 서툴렀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 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지는 차근차근 알려줬다. 은혜는 열심히 따라했다. 손을 베기도 하고 실수도 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조금씩 나아졌다. 수지는 은혜를 보며 미소 지었다. 변할 수 있구나. 민호도 새 직장에 적응했다. 비록 작은 회사였지만 열심히 일했다. 저녁마다 집에 와서 수진을 도왔다.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했다. 수진아, 내가 할게. 수진은 고맙다며 웃었다. 민호는 수진을 안았다. 고마워, 항상. 수진의 파트타임 일도 잘 됐다. 작지만 보람 있는 일이었다. 동료들도 좋았다. 수진은 조금씩 웃음을 찾았다. 어느 날 수진은 시어머니 산소를 찾았다. 시아버지 옆에 나란히 계셨다. 수진은 무릎을 꿇고 절했다. 어머님, 아버님. 꽃을 놓고 향을 피웠다. 어머님, 잘 지내고 있어요. 수진은 눈물을 닦았다. 은혜도 많이 변했어요. 민호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저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수진은 미소 지었다.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수진은 그 바람이 시어머니 같았다.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일어났다. 산을 내려오는데 마음이 가벼웠다. 시어머니의 사랑을 온전히 느꼈다.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니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수진아, 어디 갔었어? 산소 다녀왔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을 함께 먹었다. 은혜와 민수도 왔다. 네 식구가 둘러앉았다. 은혜가 만든 나물이 상에 올랐다. 어머, 은혜가 만들었어요. 은혜는 수줍게 웃었다. 맛없을지도 몰라요. 수지는 한 젓가락 떴다. 맛있는데. 은혜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도 먹어봤다. 오, 우리 와이프 실력 늘었네. 은혜는 뿌듯해했다. 언니가 가르쳐줘서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은혜가 옆에서 도왔다. 둘은 나란히 섰다. 수지는 은혜를 봤다. 은혜야. 응, 언니. 수지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 변해줘서. 은혜는 수진을 안았다. 제가 더 고마워요, 언니.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민호와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그날 밤 수지는 베란다에 나갔다. 별이 총총히 빛났다. 시어머니가 그 중 하나가 된 것 같았다. 수지는 하늘을 보며 말했다. 어머님, 보고 계시죠?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바람이 살랑 불었다. 수지는 미소 지었다. 사랑해요, 어머님. 그리고 고마워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리움의 눈물이었다.
사랑의 눈물이었다. 수지는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다. 수진의 삶은 평온해졌다. 여전히 힘들 때도 있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남긴 사랑을 기억하며 매일을 열심히 살았다. 가족들도 함께 노력했다. 어느 날 수지는 시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마지막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다. 수진아, 부디 행복해라.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수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네, 어머님. 행복하게 살게요. 약속할게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한 봄날이었다. 수지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왔다. 그 바람 속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잘했어, 수진아. 수지는 미소 지었다. 눈물을 닦았다. 부엌으로 향했다. 오늘도 가족들을 위해 밥을 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무겁지 않았다. 사랑으로 하는 일이었다. 시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겉으로는 모질어 보여도 속으로는 따뜻했던 것처럼 수진도 그렇게 살기로 했다. 저녁이 됐다. 가족들이 모여 밥을 먹었다.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시어머니, 보고 계시죠? 우리 정말 행복해요. 당신이 남긴 사랑으로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밤하늘에 별이 하나 유난히 밝게 빛났다. 수지는 그 별을 보며 웃었다. 시어머니였다. 분명히. 수지는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사랑해요, 어머님. 그리고 고마워요.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별은 더욱 밝게 빛났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수지는 눈물을 닦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빛이 수진을 감쌌다. 이제는 알았다. 진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시어머니가 가르쳐 준 것. 수지는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앞으로 나아갔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했다. 그것이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었다. 수지는 미소 지었다. 행복한 미소였다.